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트렌드 선점 매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막판에 오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효과가 좀 적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막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정책주의 포트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 안정적인 트렌드 선점 매매, 오늘도 네, 시장의 트렌드한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정책주가 시장의 어떻게 보면 중심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VIP 회원님들 한전산업이란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전원 15분 만에 10% 이상 아주 가볍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새롭게 매수한 종목도 지금 매수가 위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지금 매수가 위에인 종목들이 많고 당장 월요일날 수익 매도할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무리 잘하고 7월달 또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올해 하반기에도 정책주로 정말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달릴까 말까 아시죠? 매주 매일경제TV에서 매일매일 1시 4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가장 핫한 트렌드한 섹터를 달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핵심 종목들 매일매일 하루에 2종목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쇼는요 매주 화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3시 40분에 방송 출연하고 있고, 엠비엔고즈 사이트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장마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2종목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라파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제가 치매 치료제 관련 섹터를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치매 치료제 관련 섹터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이게 정부 정책과 또는 차기 대권 후보의 어떤 정책으로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치매 치료 관련 섹터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이게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또 그 가족들이 전부 떠나야 될 어떤 치매로 인한 고통을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한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케어, 그 안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핵심 복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려는 여권의 어떤 대권 후보자들의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적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또 이제 여권에서 이제 정책 후보자들이 계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치매 관련 치료제는 사실상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워낙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벌써 7개월 가까이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부분들은 치매 관련 섹터들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 안에서 제가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라파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4월 중순에도 소개해드려서 한 20% 이상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마이크로 니들이 뭐냐면 초미세 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화장품 팩이라든지 그리고 계량 신약, 또 그리고 패치 등을 개발하기 때문에 미세한 돌기가 이제 피부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서요, 화장품이 굉장히 잘 먹고, 그리고 어떤 치료 부분도 흡수력과 지속력이 오랫동안 지속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마이크로 니드를 기반으로 한 또 화장품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또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라파스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 니드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인 DN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세계 1위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부분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니들을 기반으로 한 백신 패치제도 개발하겠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대표도 빌 게이츠 그때 전 CEO도 마이크로 니들을 기반으로 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사 공포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훨씬 더 백신의 어떤 치료 효과라든지 또 흡수력,
그리고 지속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부작용 사례도 좀 적기 때문에 마이크로 니들로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화장품이라든지 또 계량 신약, 백신, 뭐 치료제 등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지금 돋보이고 있는 게 도네페질이라는 패치제를 지금 보령제약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드를 기반으로 한 어떤 화장품 매출이 독보적이에요. 거의 95% 가까이가 화장품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의 선진국 중심의 어떤 수출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의 50% 이상이 되고요. 근데 이젠 최근에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 니드를 기술력으로 앞으로 의약품 그리고 백신 패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네페질 패치제 관련해서는 보령제약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임상 1상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네페질이 사실상 이제 FDA에서 승인된 치매 치료제 물질 중에서 73.6%의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도네페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구용보다 훨씬 더 약물 부작용이 적고요. 지속성이 있고 복약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도네페질의 특성상 임상 1상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품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임상 1상이 성공했을 때 바로 제품화를 가능해서 도네페질 패치제 관련해서 또 실적이 바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라파스가 치매 치료제, 특히 또 임상 1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좀 비교적 적어요. 임상 3상보다는. 그래서 리스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임상 1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라파스가 마이크로 니드 관련된 화장품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도네페질 패치제뿐만 아니라 이게 백신까지도 또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신, K백신 또 컨소시엄에 또 참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젠 관련 라파스란 종목을 좀 꾸준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4월 중순에도 이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2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자체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좀 시장 조정이 나와줘서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냥 3,600원, 2차는 3,900원, 손절가는 29,100원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같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대하TI,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대호A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최근에 이제 철도 관련 종목에서는 가장 대장주로서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대호에일은 알루미늄 판재를, 특히 고속철도, KTX나 GTX의 외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판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1차 협력사가 현대 로템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철도 관련해서는 대호에일이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다음 주 초에 정부에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철도 관련 종목들은 남북 경협주에 좀 묶이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지만 대우일은 아주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줬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4차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또한 시장이 좀 막판에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종가 고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우에일이 어떤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대하TI 같은 경우는 어제 윌비스랑 대하TI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철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오늘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특히 S&P 500, 나스닥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예전에 인프라 SOC 구축뿐만 아니라 전력망, 그리고 광대역 인터넷, 왜 이래? 그리고 여객, 화물, 철도에 대한 신규 지출에 대해서 666조 원
그러니까는 5,790억 달러의 협상에 타결을 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철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2025년까지 45조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 안에도 스마트 철도 구축 관련해서 10조 원의 SOC 디지털 예산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지금 스마트 철도 구축 관련해서 SOC 구축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4차 구축망 또 3기 신도시에 더불어서 GTX-D, GTX-C에 대한 연장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아티아이는 남북 경협주 외에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간의 대화 재개에 대한 어떤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김여정에 이어서 리성건도 미국과 무의미한 접촉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대아티아이, 부산산업, 그리고 푸른기술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경협주로 조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차트를 보시면요, 보여드릴게요. 대우에일은 굉장히 철도 하나만의 모멘텀으로 안정적인 상승에 나와줬던 거를 비교했을 땐 대아티아이는 최근에 가파르게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가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또 철도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문 업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철도 관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 지금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빠진 상태여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대아티아이를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7,000원, 2,000원, 7,600원, 손절가는 5,700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 주 화요일 29일날 이제 어떤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대권 수업을 받았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가 국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이제 언급이 있었었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서 열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에서 어떤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 정책, 그리고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젠 인물주가 아닌 전책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라고 제가 전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야 차기 대권 대선 주자 선호 추이를 보면은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고, MBN에서 조사한 거랑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랑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대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는 이재명, 3위가 이낙연, 이 순인데요. 야권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윤석열 다음에 이제 홍준표, 그리고 전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제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말도 많았지만 이제 당내에서 지금 홍준표 복당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았고, 또 본인 또한 복당에 대해서 강인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일 홍준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어떤 강대강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TK 지역 내, 그리고 TK 지역 내에 막강한 또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어떤 앞으로의 좀 주가 추이, 최근에 이제 여권에서도 최근에 이제 최지원 감사원장이 3위까지 여권 인사 중에 대선 지지율 3위까지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남 도지사였던 홍준표 의원의 어떤 TK 지역 내의 텃밭이 또 확실히 갖고 있고요. 또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야권에서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인물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홍준표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예전에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는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주였는데 이게 3월 달이었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에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최근에는 그동안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정책으로 했던 특히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홍준표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우글로벌이 원래 가장 대표적인 홍준표 관련 종목이었지만 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TK 지역 내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홍준표 관련 종목으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한국선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선제사업부, 스테인리스 사업부, 철강사업부 이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제사업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공장 요게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와 신평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사업부에는 경남 밀양시에 밀양공장이 있습니다. 왜 이래? 그리고 철강사업부 부산 사상구에는 학장공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선제사업부는 이제 아연도금 철선과 아연도금 강선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요. 아연도금 철선 그리고 강선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으로 도금한 철선이랑 강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도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보통 아연도금 철선과 강선은 해저 케이블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연도금 철선이 해저 케이블 관련 수혜 섹터로 부합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정책 관련 수혜주로 부합되는 게 한국선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 규모 자체가 11조 원 정도가 됩니다. 11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연도금 이 강선 철선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선제고요. 일본 시장 점유율도 1위입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 해저 케이블 부분에서 특히 아연도금 철선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 전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저 케이블 부분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아연도금 철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인리스 그래서 해저 케이블 관련된 정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요것도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사업부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사업부 자체가 이제 철강과 함께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 정부의 어떤 지금 친환경 인프라 투자 얘기도 나왔고 또 이제 민주당과 또 공화당에서 또 합의를 봤는데 인프라 투자 관련된 대표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본사가 또 신평공장에 있고 색깔을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사업부가 밀양공장 그리고 이게 철강사업부가 학장공장이 있는데 이게 다 PK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이자 대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자 플러스로 또 밀양 신공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남권 신공항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덕도 신공항 플러스 밀양 신공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남권 신공항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제사업부, 스테인리스 사업부, 철강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 PK 지역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바로 이 밀양 공장의
스테인리 사업부가 밀양 공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이게 부합되고 있어. 이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홍준표 관련 종목으로 부합되고, 세우글로벌이 지금 이제 상패 실시심사에 들어가면서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홍준표 관련 종목을 묶여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해저 케이블 관련의 정책 수혜주기도 하고, 철강 관련해서 부동산 SOC 인프라 구축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홍준표 관련 인물주로도 부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치열하게 야권에서 이제 경선 구도가 이어졌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신인이잖아요. 정치구단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어떤 이제 강대강 구조로 갔을 때 앞으로 이제 지지율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윤석열 관련 종목 인물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고,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책과 어떻게 보면은 정책과 인물주가 같이 부합되는 종목이잖아요. 정책 플러스 인물이 같이 부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한번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도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 그래서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에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뭐 수익 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문자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VIP 회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신규 매수로 한전산업을 1350원까지 매수를 했어요. 1350원이 어디냐면은 이게 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을 했었고, 한전산업을 1350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50원. 그래서 대부분 1200원, 1100원, 그리고 10,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가격을 넉넉하게 저는 1% 거의 넘게 드리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1100원, 1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일 비싸게 매수하신 분이 125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다 물어봐요. 매수를 하고 나서 평균 매수가를 찍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비싸게 매수하셨던 분이 1250원이었고 평균은 11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딱 15분 걸렸습니다. 이게 보여드리면요, 딱 15분 만에 바로 VI 들어가고 우리는 11,250원에 전량 매도를 걸어두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이게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15분 만에 10% 짧게 수익 챙기다. 그래서 우리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오늘도 VIP 전원 이 종목으로 수익 챙겼고, 기존 종목 중에 두 종목 들었는데 두 종목 다 7%, 8%, 또 그리고 하나는 4, 5%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매수가 위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6월달에 우리 VIP 누적 수익률이 딱 14종목을 120% 수익 실현을 단타 누적 수익을 챙겼고요. 손절은 딱 한 종목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손절했고요. 무수익 매도가,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물리는 종목도 있잖아요. 매수만 하면 올라가는 그거는 뭐 꿈이고 희망인 거고,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10종목 중에 한 종목, 뭐 10종목 중에 많으면 2종목 정도는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물린 종목도 있어서 굳이 무조건 신규 회원만 뽑겠다는 의미로 맨날 3% 5% 짧게 매도하고 계속 새로운 종목만 추천하면은 그게 가랑비 옷 젖듯이 두 종목만 손절해도 그냥 7% 8% 1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여파를 물렸던 종목들은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매수가 위로 다 올라와서 뭐 10% 20% 손실했던 종목들까지 매수가 위로 다 매도를 해가지고요, 새 종목을 무수익 매도, 정확히 말하면 매수가 위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짧게 1, 2% 내외에서 매도를 해가지고요, 세 종목은 무수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총 수익 실현한 거는 120%고요. 한 종목은 14종목 수익 실현했고, 한 종목 손절했고, 세 종목은 무수익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1%는 저는 그냥 무수익 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도 뭐 수익이라 말하기 추접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을 끝까지 관리합니다. 맨날 기존 종목들, 물린 종목들은 방치하고 신규 회원 뽑으려고 계속 새로운 종목들, 포트 관리 없이 새로운 종목만 추천해서 올라가는 종목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기존 종목까지 마지막까지 관리해드립니다. 최근에 이 세 종목 최고가에 다 팔아가지고요, 팔고 나서 다 종목들 다 내려왔고, 매수가 위에서 다 세 종목 다 깔끔하게 전원 다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을 교체해서 오늘 한 종목은 지금 한전산업으로 10% 이상, 또 한 종목은
7, 8%, 한 종목은 또 4, 5% 정도 수익권이고 또 한 종목은 3%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달에 최소 우리가 150% 이상의 수익은 챙길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누적 수익으로. 그래서 요 흐름들 보시면 최소 다음 주 3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150% 이상의 수익은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매주 화요일마다 보여드리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정책 관련해서 인물, 그리고 정책, 그리고 지역별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VIP 회원님 대상으로. VIP 회원님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주말을 보존해드리고 넉넉히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가입하면 7일, 오늘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2개월 가입하면은 14일 하루 더 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3일씩 더 드려야겠죠. 장이 끝났으니까 주말 보존 3일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뭐 하시냐면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정혜원 게시판에서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정혜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좀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유 종목,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유 종목을 상담받기 바라시고, 지난 교육 보기를 보면은 여기에 돈 주고도 못 들을 뭐 말도 안 되는 막 후행성 지표로 미래를 맞추는 엉뚱한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딱 캔들과 진짜 선수들은 캔들과 거래량 이 두 가지만 갖고 가는데, 투매 잡는 거,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는 거, 캔들과 거래량의 조화, 그리고 바닥주 잡는 거, 종가 베팅하는 거, 호가창 분봉 매매, 이 교육 주말 동안에 보시고 꼭 VIP 오리엔테이션 보시길 바랍니다. 정혜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상담을 올려주시고요,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 강의까지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부분까지 주말 동안에 하시라고 제가 원래 7일, 14일, 30일 이 날짜 갖고 뭐 장난치고 싶지도 않고요, 장사꾼처럼 뭐 오늘만 하루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추접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 가입하고 장이 끝났기 때문에 주말 보존으로 3일씩 더 서비스를 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저거 타점 잡는 교육 여러분들 거 만드시고, VIP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 상담 받으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와 함께 계속해서 단타 수익 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짧게 10에서 15% 수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20%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최소 우리가 150%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끝까지 책임져 드리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 자랑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했던 것들을 플러스로 1, 2%, 뭐 1% 수준에서 팔고 나오는 거는 자랑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우리 기존 회원님들의 포트 관리를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주기식 수익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 뭐 10%, 20% 눈 가리게 아웅식으로 손절 처리해버리고 신규 종목만 뿌려가지고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그런 양아치 리딩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가입하셔가지고 보유 종목 상담 받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교육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입하신 분들 오시자마자 바로 저거 한전산업으로 수익을 챙기시고, 새롭게 매수한 종목들까지도 다 매수가 위에서 끝났고 7에서 5% 정도 수익권에서 끝났는데, 오늘 가입하신 분들까지도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인데요 6.25네요 그래서 다시 도전 중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1588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MBN골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여기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날짜도 다 수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도전 중님, 그리고 오후장에 가입하신 에오에님, 그리고 예님, 그리고 양양도비님, 그리고 지금 주말 28일부터 시작일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가지님, 그리고 오드리최님, 그리고 연희님이 7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제이봄날님, 모두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됐네요. 모두 VIP 신규 연장 가입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연장 가입은 안 떠요. 그래서 오늘 가입됐을 때 뜨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제가 올라왔던 교육 영상들, 지난 교육 영상 보기를 통해서 교육 영상 보시고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종목 상담까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도 대박 수익 랠리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